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1000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여론조사도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8만 명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 5년에 한 번 나오는 가장 믿을만한 여론조사,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재미있는 것들이 좀 나와서 25년 6월 두 번째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권조 에디터 옆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권조 에디터입니다. 어제 시사 아저씨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시사 아저씨가 이제 이중 국적자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한 곳에선 국민이고 다른 곳에선 총통입니다. 직업도 두 개시잖아요. 네. 시사평론가와 총통. 네, 여러분 김민하 공화국을 보시면 시사 아저씨가 당황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사 아저씨가 당황할 때 하는 말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본인이 당황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그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네. 당황하면 안 되고 당황하면 안 되죠. 자, 당황하면 안 되겠다. 당황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네. 왜냐하면 화면이 꺼져 있거나 마이크가 꺼져 있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처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한 반년 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당황하면 안 됩니다. 반년 동안요. 네. 어떤 일들이에요? 되게 많은 일들에 우리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액션의 관성이거든요. 네. 뭐가 좋으면 한동안 계속 좋아하고 뭐가 싫으면 한동안 계속 싫어하고 정덕은 한번 크게 싸우기 시작하면 계속 크게 싸웁니다. 주제가 바뀌고 이슈가 바뀌고 주인공들이 바뀌어도 싸우는 속도와 높이가 정도가 되게 센 게 비슷해져요. 이건 뭐죠? 이슈가 심각해서 일 수도 있지만 네. 인 경우도 많지만 싸우는 습관이 든 게 그 정도의 관성을 주기 때문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습관은 바꾸기 힘들죠. 네. 지금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로 인해서. 그리고 나면은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이제 아주 길게 여러 번 느꼈는데,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놀라지 말고, 심각하게 당황하지 말고, 너무 많이 화내지 말고, 이럴 수 있구나. 내일 모레면 알 수 있겠구나. 6개월 뒤면 알 수 있겠구나. 혹시 기자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이렇게 여러 번 스스로 물어볼 때는 바깥에 말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혼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판 그 알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시간표를 왔다 갔다 이제 앞으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하면서 이것저것을 둘러볼 겁니다.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라는 뜻에서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번 대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한 2주 돼가는데 2주 좀 안 돼가는데 대선을 돌아볼 시간이 없죠. 너무 바쁘니까. 속보가 쏟아지고 있죠. 네, 그건 이제 대통령 패턴의 문제가 가장 크고 네. 대통령이 너무 빠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보통 선거가 지나면 선거를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민의를 모든 미디어는 얘기하는데 민의를 반추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침착해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신선 소장하고 녹음을 이미 했는데 신선 소장을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새벽 6시까지 계속 봤다고 7시 100% 뜰 때까지. 그때 진짜 재미가 시작됐다고 네, 하셨죠. 98%, 99%, 99.1%, 99.2% 개표될 때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왜 이러냐고 성질을 막 냈습니다. 대선 결과를 보고. 부산이 40%가 안 됐다고. 아닙니다. 99% 개표된 순간부터 부산의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은 40%를 넘겼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40.14%입니다. 민주당의 득표율이. 조직된 노동자들이 많은 영도가 42.88% 그리고 낙동강 벨트가 12년부터 만들었던 낙동강 벨트가 이끌어갔습니다. 심지어 시내인 부산진도 40%를 넘겼고요. 북구 41.44%, 전재수의원 지역구죠. 강서구 45.75%로 이겼고요. 사하구 조경태 의원 지역구죠. 41.73%, 그리고 상관이 없고
이상하게 한나라당이 강세였던 기장이 43.76%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지난 총선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쉽게 지지 않았고 너무 많이 물러서지 않았고요. 대구 이거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던 분들 95% 개표가 넘어간 다음부터 대구가 갑자기 이재명 몰표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20%를 넘긴 수준이 아니라 23.22%의 득표율로 끝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네. 네. 걔중에 예전에 홍의락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사람인데 당선되기 위해서 자꾸 탈당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던 분이에요. 이분의 지역구, 이분이 무려 대구에서 재선을 한 양반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홍일학 의원의 지역구였던 북구가 24%를 득표를 했고요. 대구에서 가장 반가운 수치는 박근혜 터 달성군에서 달성군이죠. 25%를 넘겼다는 겁니다. 제일 높았죠. 달성군이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가 하면 경북은 더 특이합니다. 이레귤러가 엄청 많아요. 경북은 25%를 넘겼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없습니다. 18년도에 민주당 시장을 배출한 구미가 제일 득표율이 높은 곳에 속합니다. 28.18%를 득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권오을 이펙트, 안동권 씨 이펙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북 북부 내륙 쪽에 진짜 움직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근데 이 시민들이 원래 민주시민이었다가 그래 난 민주시민이라고 깨어난 건가? 아니에요. 아니죠. 집결한 거죠. 권오을 꿈에 유경수가 나와서 이재명이라고 했다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권자마다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거기에 맞는 호명 방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안동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31.28%가 나왔습니다. 본인 고향에서. 그러면 그건 본인 고향이라 칩시다. 내륙의 영주와 예천이 27%, 26%를 기록합니다. 영주, 문경, 예천 누구죠?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역구에 민주당 10% 중반대 나오고 선전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해단식하는 곳이죠. 여기서 27.5%와 26.5%가 나왔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떠들던 바이브를 약간만 더 쓰고 신수원 소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울산 40% 간당간당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울산도 42.25%로 끝냈고 민주당 현 지역구 의원이 있는 동구가 48.02% 그리고 진보당 현 지역구가 있는 북구가 48.63%인데 이제까지 본 데이터와 가장 안 맞는 건 울주군이 40%를 넘겼다는 겁니다. 울산 내륙은 경남북 내륙의 민심과 비슷하기 때문에 울주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울주도 민주당이 4하를 넘기는 기록을 했고요. 강원도 다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강원도에 계신 여러분 춘천 원주를 이기는 게 언젠가부터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영서권의 대도시들,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으로 보잖아요. 근데 네. 춘천, 원주를 민주당이 못 이기면 슬퍼하시고 이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2020년대에 왔는데 그래요. 춘천, 원주만 이겼어요. 그런데 영동권에서도 독특한 케이스는 하나 나왔습니다. 속초에서 김문수 장관과 2% 이내로 진 곳이 나왔습니다. 속초에서 44%를 득표했거든요. 지난번에 41%였네요. 네, 속초가 강릉보다 훨씬 더 민주당의 표를 많이 준다? 이런 일 많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대전 얘기. 네. 대전이 오히려 저는 더 의외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50%를 넘긴 곳이 없었습니다. 그간 총선에서 얼마나 압승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지난번 지선에서 대전이 국민의힘이 대전을 다시 가져가면서 생겼던 어떤 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게다가, 이 대통령의 표를 가장 많이 깎아먹은 주역은 여기서는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죠. 그렇죠. 모든 지역이 이준석 의원의 평균 득표율을 상회해서 가져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네. 그게 이제 날아가죠. 얼마 안 가서. 경기도의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으니까 요 얘기만. 경기도의 눈에 띄는 이레귤러들만 말씀드리면 네. 이천에서 여유있게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47.88%. 그리고 여주에서 초박빙이 나왔습니다. 45.29%. 그리고 포천에서는 무려 민주당이 이깁니다. 2.98% 차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이지 아무따 한나라당이었던 안성시와 경기 광주도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이걸 지도로 놓고 상상을 해보시면 서울의 연담도시화 과정에 경기 동남부가 잠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말씀해주신 경기도의 도시들 전부 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꽤 큰 표차로 이겼었네요. 국민의힘이. 네. 네. 지난 5년간 가장 빠르게 표심이 바뀌는 지역구 되겠습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에 이제 서울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저희가 드렸단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지면 표심은 다시 보수로 돌아온다. 집값과 연동되기 때문에. 네. 근데 모든 걸 수도권에 몰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있던 동네들도 아파트 붐이 일고 투자 붐이 일어요.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민주당색으로 바뀌게 된다. 두 지역 간의 역설이 있습니다. 수도권 애지와 수도의 차이. 그것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번 선거가 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탐구해 볼 지역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13%를 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거의 9%를 득표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이 거의 18% 정도 가져간 곳이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네. 네. 하지만 포탄 안상수 의원 이후로 중요한 전국 선거는 과천이 보통 보수 정당에 그렇게 유리한 곳이 아니었는데 네. 인구 변화가 한번 크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끔 과천에 과천 갈 일 없으면 지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뭐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랜드와 맞아요. 미술관 아니면. 그래서 어쩌다가 과천 시내에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놀랄 수 있는데 30년 동안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과천 시내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재개발을 통해서 몇몇 집들도 많이 나간 상태고 네. 도시가 지금 거의 트랜스포밍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동안의 표심에도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어서 수도권의 지리적 위치상 가장 이레귤러를 보여주는 동네가 됐는데 그 이유를 지금 모르겠고 알려만 드립니다. 네. 저는 2030 젊은 부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정도는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네. 네. 과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께. 그리고 다 찍었다고?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 왜 하필 과천에 많은가? 보수적인 네. 청년들이. 네. 하지만 세종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55%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공기업 공사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 나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정도만 바닥으로 깔아놓고 우리가 여러분들 안 들으실 때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받아가면서 과천의 변화를 좀 구경을 해볼까 해요. 자, 아주 간단하게만 딱 10분만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이러한 선택들을 했고 이러이러한 예전에 비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선 소장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개표 구경 아니고 개표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모템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하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내 곁에 종로가 더 쌍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대한민국 1호 반값 승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난 고소해. 물론 바삭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내가 없다면 재미있는 영화도 어쩐지 허전할걸?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영화를 완성하는 맛. 조정치 팝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맛있는 게 많은 세상입니다. 네. 저 어제 저녁에 닭갈비 먹었거든요. 닭갈비, 네. 좋죠. 사리를 라면, 우동, 쫄면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분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한테. 그게 대학생 마인드인 것 같아요.
뭐가요? 아닌가? 아니다. 세 개 다 넣지 않는 게요? 그죠? 없이 살아서. 그게 아니면 네. 파티원이 충분치 않으면 사리를 다 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 둘이 먹었어요. 그 문제지. 왜냐면 저도 지난주에 닭갈비 가서 그 고민하다가 쫄면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저도 결국 쫄면했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맛있는 면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요. 네. 오늘 하루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많은 당을 섭취했는지 반성해봅시다. 이게 탄수폭탄은 피하느냐 마느냐가 옵션이 아니죠. 기왕 먹을 거면 뭘 먹느냐의 그렇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이 몸에 정립되는 건 똑같아요. 라면을 먹든 우동을 먹든 쫄면을 먹든. 그러니까 기왕 먹을 거 맛있는 걸 고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고 매우 그렇습니다. 당뇨 전 단계가 16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네. 적게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건강을 꿈꾸지만 오늘도 좌절만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근데 또 이제 벌써 6월이잖아요. 네. 정신을 차리고 좀 새로운 다짐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네, 반년이나 지났잖아요. 예.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의 도움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이 추출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액세스몰에 있고요.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주말은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입니다. 신수연 소장이 돌아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네, 너무 금방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우리 이제 방송 나가는 거는 한 9일 만인데 10일 만인데 10일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진보 언론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보수 언론에 끌려다닌다. 인사 이야기를 한 며칠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 대통령의 특권에 대한 그 얘기만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슬슬 서로 막 승질내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와, 내란을 까먹는데 10일밖에 걸리지 않다니. 아니 이제 북유럽이나 일본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참사가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일면에 계속 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기까지. 그래서 따라가죠. 예. 총리가 막 7번, 8번, 9번을 바뀌는 동안 일본에서는 왜 계속 납북자 문제를 얘기할까요?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는데 지겹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와, 한국 언론은 10일 동안 내란을 잊었더라고요. 신기하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신성 소장 빠른 10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숫자를 들여다보고 계셨나요? 네. 코딩 계속 하셨나요? 네, 생업도 있고. 지난주 화요일 방송을 해놓고 네.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전국 판세 보고서 팔짱 끼고 떠드는 평론 같은 것도 하고 싶었어요. 잠깐이라도. 근데 우린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떠들기 바빠가지고 숫자 떠들기 바빠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런 패턴은 공중파를 제외하면 우리밖에 안 했기도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기도 하겠구나. 오늘과 내일의 방송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 지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좀 남겨놔야겠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 한 6시, 7시쯤 됐을 때 느꼈거든요.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하면 잠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를 보고도 계속 깨어 계셨군요. 네. 그래서 왜냐면 99%부터 100% 구간 개표 완료 기준. 그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어떤 현상이? 우리 셋이서 계속 얘기했던 대로 사전투표 투표함이 그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몰표가 와르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그래서 엄청 뒤진다고 했었던 부산이 90%가 넘어간 다음부터 40%대 득표를 시작을 했었고 대구도 90%, 95% 넘어갈 때까지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20%가 안 됐거든요. 그랬죠, 최종 23%를 넘겼죠. 저희가 마지막에 봤을 때 19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몰표가 나온 겁니다. 몰표가. 그리고
99% 개표에서 100%로 가는 동안에 저는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이걸 보신 분 아주 극소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A,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과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합한 것을 거의 다 따라가고 있었어요. 가파르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둘이 합치면 2% 높았다가 90% 넘어가가 1% 정도로 했다가 100%가 되니까 0.3%, 0.4%로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붙었죠. 네, 아슬아슬했죠. 네, 이 결과는 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는 많이 안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이준석 의원한테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해서 0.3%, 0.4% 이긴다는 건 합했으면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화학적으로 딱 융합되는 표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죽일 놈 소리를 덜 듣고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진보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준석 죽일 놈 소리 많이 나올 거다.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했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더 나빴죠.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더 나왔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클로즈 게임으로 졌을 테니까. 이러면 당무 우선권이 한 방울도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빴을 거예요. 모든 게 단일화했을 때 저 이제 야권에 그걸 바라보는 게 저는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었습니다. 예, 서울 얘기 이따 주로 또 할 테니까 내일은 지역 얘기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가끔가다 던질게요. 예. 오늘은 일단 서울 보는 날인가요? 오늘은 일단 그 포스트모템, 그러니까 그 복귀를 한번 하고요. 부검. 네, 부검을 해야죠. 네. 부검을 하는데 이제 그 당일에 아까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일에 이제 뭐 공중파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마 뭐 전국 단위 판세나 뭐 전체적으로 표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출구조사 그리고 갤럽의 사후조사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그 저희 이제 개표 구경 방송 시작할 때 뭐 이제 투표율 얘기도 잠깐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몇 개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는 질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는 12년도 대선이 한국에서 뽑아낼 수 있는 투표율 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2년도 대선 75. 박근혜 문재인. 네. 12년이 75.8%. 네. 17년이 77.2%였네요. 그때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진영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다 동원했다. 정말이지 보수 인사가 신민주공화당적 인사들부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박근혜와 정치적으로 척을 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합해서 친박계고 친이계고 뭐 이회창이고 이인재고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저쪽 진영에 앉아 있었고 이쪽 진영도 단일화에 성공을 했고 진보 정당의 인사들부터 심지어 진중권 씨까지 다 나와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 이제 스포츠 게임 하듯이 해쳐 모여였군요. 앞에 괄호 12 진중권, 괄호 12 진중권. 네. 괄호 25 진중권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80% 가량이죠. 79.4%가 투표를 했고. 이게 3,500만 명짜리 조사죠. 이게 우리가 이 방송을 꼭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제가 PD로서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 매주 한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1,000명 조사한 거 가지고 한 20분, 30분 떠들잖아요. 네, 30분도 아니죠. 네. 예. 3,500만 명 조사한 거는 한 2시간 떠들어야죠. 그럼요. 네. 이런 조사가 없다. 네. 한 방에 4천억이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무거운 숫자를 만드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저 대선 데이터 센터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00억이면요 국민 한 사람당 10,000원 쓰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나쁠 게 뭐 있냐? 네. 79.4%의 투표율이라는 게 국제 기준으로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럼요. 올해 2월에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82%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이 안 나고요.
미국 네. 대선이 60에서 이제 6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 대선 65 나오면 총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 미국도 일본만큼이나 투표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등록도 예. 해야 되고 유권자 등록해야 되고. 우편 보내야 동네마다도 되고. 다르고.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정말 천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율은 이번이 천장으로 보인다. 여기서 네. 더 올라갈 일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때는 뭔가가 있어야. 네. 아니, 그때는 다수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망한 뒤겠죠. 모르긴 몰라도. 네. 네. 계엄을 하고서도 80%면은 그 다음에는 남은 게 뭐 무슨 옵션이 있지 모르겠습니다. 계엄이 성공하면 99.9% 그럼요. 간선이 가능합니다. 120%도 가능하다. 네. 아무튼 포스트모템을 이제 빠르게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몇 개 있는데 우선은 출구조사. 출구조사. 네. 이게 출구조사가 좋죠. 성연령별 득표 비율도 나오고 네. 지역별 득표 비율도 나오고. 지역별 득표 비율은 저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 결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밀 투표니까. 네. 다른 데서 돈을 일부러 내 가지고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 투표 결과, 개표 결과만으로는 이런 자세한 것들은 알아볼 수 없다. 성별, 연령, 뭐 직업도 알아보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네. 보통 출구조사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물어보는 게 이게 오프라인 조사라서 네. 그냥 성하고 연령 정도만, 생년 정도만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장 그 투표 종료와 동시에 이제 결과가 뜨기 때문에 상징성하고 주목도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 다른 TV 프로그램도 보면은 이 출구조사 얘기 가지고 한 3시간 때우다가 네. 그 다음부터 개표 방송 시작하더라고요.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출구조사 얘기만 하죠. 네. 뭐 건조를 겁주고 싶지 않지만 네. 제가 이번에 방송하고 네. 느낀 게 있어가지고 뭔가요? 다음번에 개표하는 날에는 무서워. 개표날 24시부터 생방을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는. 개표날 24시. 예. 출근이 몇 시가 될라나. 야, 그날 출근하지 말고 그죠? 0시에 딱 나와봐야 네, 준비해놓게. 이길 출근인 거죠. 이길 출근. 그래서 남들 다 잘 때 우린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슬쩍 들긴 했었어요. 이제 저희 그 라이브 할 때 그때도 이제 출구조사 리액션 방송 했으니까. 네. 아무튼 출구조사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8만 명 넘게 조사를 했고 이번에 8만. 네. 8만이면 보통의 여론조사 곱하기 80. 그쵸. 이번 출구조사에 16억 썼다고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총선 때는 70억 썼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는 이전에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따져야 될 게 많으니까요. 네. 지역구가 다르고 비례가 있고 지역구에 나온 후보가 다르고 비례가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는 손도 못 대죠 잘. 아니면은 보통 이제 광역지자체장하고 교육감 수준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단체장 중에서도 이제 경합이 있는 단체장 정도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8만 명 조사했을 때 이제 출구조사 피대상사 혹시 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보신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농축산인이 출구조사 알바를 해본 적은 있다. 아, 네. 네. 이게 이제 앞에서 그 패널 들고 다니면서 한번 해주시겠어요라고 이제 그 영업하듯이 스티커 붙이는 그것처럼. 네, 그것처럼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뭐 함에 넣어주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전체 투표자의 한 0.3, 0.2% 정도 됩니다. 야, 엄청납니다. 이 정도면. 네, 되게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보통 한 투표구에 배정된 유권자가 많으면은 3,500, 많으면 4,000 그 정도인데 이번에 뭐 이제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당일 투표 평균 전체 평균이 1,400명이에요. 한 투표소당. 한 투표소당 1,400명. 네. 이게 도시는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 투표를 했고 면 단위는 한 1,000에서 1,000 이하. 그래서 평균 1,400명. 네. 거칠게 한 투표소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5명 정도 조사가 됩니다. 근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325개에서만 조사를 했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방법론이 5명마다 한 명씩 투표소 하나를 잡아놓고 5명 나오면은 이제 걸렸다. 하나씩 이제 걸렸다 하고 이제 그렇게 조사하는 뭐 시스테매틱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체계적 추출을 했고 이거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 전체에 걸쳐서 했을 거고. 근데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 대면에서 이제 그 스티커 붙여달라는 그 방식이 생각보다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붙잡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뭐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네, 그 눈을 깔고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 네, 도망을 그 분위기 가려는. 있잖아요. 저 사람 뭐랄까 왜 네. 한국인들의 궁금증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전화해서 직접 배달 오고 이렇게 문 열어주고 받아야 되던 시절에 네. 왜 치킨이 오면 애들은 숨는가 이런 강아지만 좋아하고. 알 수 없죠. 네. 근데 이해는 되잖아요. 네. 왠지 가까이 오면 도망가고 싶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특정 투표구나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체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준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 많이 없는데 이 자체가 가지는 속성이 그렇다.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전국 네. 지지층이 더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제가 사는 동네를 상상을 해보면 뭐 도시니까 뭐 몇천 명 투표하셨을 텐데 우리 투표소에서 네. 거기서 나오시는 분 하루에 이 알바 친구들이 250명을 잡아야 돼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250명씩이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잡혀서 답해줄 25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1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지지자. 그날 색깔 옷을 입고 간 그죠. 사람들. 티 근데 내려고 이제 애쓰는 색깔 사람들. 옷을 티 하나를 입느냐, 네. 신발 모자를 맞추느냐, 더 나아가 뭐 벨트를 맞추느냐 이런 사람들부터 답했을 것이긴 그죠. 하겠죠. 네. 325개 투표소에 250명 곱하면 대충 8만 1,000명 좀 넘는다.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는 정확도가 꽤 높은 편이고 아마 이제 대표성 있는 투표소를 잘 골랐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투표소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지는 걸까요? 뭐 이거는 이제 네. 그 지역 내에서 네. 뭐 인구 구성이나 이전 선거 데이터를 보고 나서 네. 이건 신순 소장 같은 사람한테 왜 주줘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건 저보다 더 훨씬 잘 하시는 그 통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방법론을 계속 개발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샘플링 할지. 그러니까 이런 뭐 것들. 제가 이제 신순 소장한테 배운 바에 따르면 이제 뭐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네. 집값 중위값에 서로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 혹은 너무 벌어지는데 그 인구수 차이가 크지 않은 곳 예, 비싼 아파트랑 비싸지 않은 다른 동네가 붙어있는 투표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무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곳들. 아니면은 뭐 지난 몇 번의 결과를 보고 네. 이제 여기가 이 지역의 중위값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투표소 투표소로 그걸 알 수 있나? 예. 근데 여러 변수들을 이제 놓고 그것들을 이제 쭉 가중치를 준 다음에 순위를 세워서 여기를 가자 아마 결정을 하실 건데 뭐 이거는 잘 골랐으니까 결과가 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승패 맞추는 거는 난이도가 좀 더 쉽기도 하고 네. 사실 출구조사에서 이번에 승패보다 화제가 된 거는 성연령별 득표 현황이죠. 충격적이었죠. 네. 그 중에서도 이준석 후보의 득표에서 뭐 2030 남성 비중이 높게 나온 걸 보고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네. 무슨 세스코 연구팀 같았어요. 네. 어디 주로 많이 있어? 이러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생방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출구조사가 그 난이도가 높고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럼에도 이제 정확도가 꽤 높고 그래서 정확도가 꽤 높고 그래서 이제 나온 숫자들이 경향성은 되게 잘 맞아요. 경향성은 맞는다. 네, 경향성 되게 잘 맞고 근데 이 수치를 그냥 놓고 해석하는 방식에 조금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경향성이 높다는 거는 그래도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그 정도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승패가 다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비중도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는다. 아, 비중도요? 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숫자만 보고 2030 남자 다 죽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다 죽어? 60.9%는 살려야 돼. 아닌가? 아니 다 죽이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는 학살이야.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선거 결과랑 그 다른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날 밤에 못했던 남들 다 얘기한 걸 좀 얘기하면 네. 방송 3사 컨소시엄의 2025년 대선 출구조사 결과에 보면 29세에서 18세죠. 29세에서 18세 남성의 37.2%가 이준석 의원을 뽑았고 36.9%가 김문수 전 장관을 뽑았고 24%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꼴찌했죠.
이 셋 중에 꼴찌한 거는 여기 이 구간이 유일해요. 유일하죠. 네. 그리고 18세에서 29세 여성은 10.3%가 이준석 의원을 뽑았습니다. 이것도 가장 높은 겁니다. 여성 가운데에서는. 네. 그래서 이건 하나 이 수치는 싸잡아 말하기엔 20대 여성한테 좀 미안한 것이긴 하나. 내가 40대 여성이면 요즘 여자애들 왜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할 수 있죠. 네.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이제 새벽 6시까지 개표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하나 알려드리면 광역자치단체 중에 이준석 의원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두두두둥 서울입니다. 와. 9.94% 근 그렇죠. 10%가 나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몰표가 나온 거죠. 이준석 의원이 9%를 넘게 받은 광역자치단체가 3개거든요. 순서대로 서울, 세종, 대전입니다. 네. 세종은 좀 이유가 달라 보이죠? 좀 튀죠. 세종은 대학생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저게 왜 저러지? 네.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랑 다시 한번 붙여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어떤 여론조사보다 좀 마음 편하게 봐도 돼요. 이 8만 명의 조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셜에서 정말 많이 했던 얘기가 40대 죽으면 안 된다. 건강하자. 운동하셔야 된다. 40대 건강 지켜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준석 의원으로만 놓고 보면 70대 이상의 여성이 이준석 후보 1% 찍었거든요. 이건 간절함이거든요. 지면 안 된다는. 그죠. 김문수 장관 62%를 득표했어요. 70대 이상 여성에서. 근데 이 전략적 사고를 덜 하고 소신 투표한 쪽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의 득표율이 높아지는데 40대부터 넘어가면 5%, 3%, 40대 여성 3% 찍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인지도가 제로가 되죠, 거의. 20, 30, 40, 50이 딱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걸 해석할 때는 좀 그렇게 마음이 어디 함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림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출구조사는 그렇고. 네. 출구조사 말고 이제 포스트모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갤럽의 사후조사가 있습니다. 사후조사. 진짜 부검이네. 네, 그 사가 아니겠지만. 그 사가 아니지만. 네. 여론조사 회사 중에 사후조사를 내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저 그 선거 사후조사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돈이 들고. 네. 사실은 관심을 안 가져주고. 사실은 갤럽은 그냥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래요. 원래 이걸 해요. 공표 금지 기간에도 그냥 해요. 발표를 안 할 뿐이지. 그거는 그냥 미발표인 건가요? 왜냐면 그냥 미발표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네. 왜냐면 의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항상 그 자체 조사하고 여기는 그냥 돈을 쓰는 거네요. 저번 주에도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해야지 뭐 라는 마인드입니다. 밥 먹어야지. 네. 와, 그런 공무원적 마인드로 돌아갈 수 있다니 탄탄한 회사네요. 그럼 그 공포 금지 기간에 했던 거를 지금 사후조사에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그때 했던 거랑 이제 그 다음에 한 거를 사후조사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데 19대, 20대 다 했어요. 그냥 꾸준히 합니다. 네. 저는 여론조사 일관성의 가치를 크게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보면은 이제 실제 결과가 선거 이전 조사랑 달라졌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은 이제 선거운동이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들이 좀 남죠. 왜냐면 선거운동 이전하고 선거운동 이후하고 이 사람들 혹은 뭐 좁게 결과가 놓고 보면 깜깜이 기간 전과 이제 사후조사한 걸 결과를 보고 나니까 큰 차이가 없다. 이러면 선거운동을 왜 하냐? 그렇죠. 근데 뭐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은 큰 일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얘기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좀 다른 결의 이야기니까. 네. 그죠. 그냥 뭐 제멋대로 해석하면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김문수가 저만큼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뭐 지난번 최근에 총선을 기억을 해 보자고요. 황상무 회칼테러 발언이 있었고, 런종섭 있었고, 대파 875원 있었습니다. 전생 같아. 네. 그동안 지지율이 너무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요. 안 깎였나?
이제 그것도 캠페인의 일환들이었잖아요. 결국은 캠페인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었잖아요. 네, 언럭키 캠페인.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저 가정일 뿐입니다. 이게 저 선거노이 무슨 의미냐. 네. 이번 걸 보면 더더욱이 그렇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붙일 수 있는 요인은 무수히 많으니까요. 네. 사후조사에서도 질문은 항상 동일합니다. 갤럽 같은 경우는 정기조사랑 똑같이 질문해요, 그냥. 근데 하나, 두 개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를 지지하시느냐가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투표했냐? 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서 하고. 아, 누구한테 투표했냐? 네. 예. 그리고 언제 결정했고 뭐가 영향을 줬냐 같은 것들을 좀 묻습니다. 출구조사에서도 이제 그 단순히 그냥 그 성연령만 넣고 지지 후보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8,000 샘플 정도를 따로 이제 더 골라서 거기서도 이 심층조사 같은 걸 시켜요. 근데 이거는 그 교차표가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해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지 성향 교차표. 네, 뭐 이제 사안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될 뭐 이제 방향이 어디냐, 뭐 대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몇 개 더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입니까? 출구조사에서도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출구조사 그 방송 3사에 가면은 출구조사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심층조사라고 따로 페이지가 또 파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심층조사의 내용에서 뭘 물어보는 거죠? 직업, 성별, 연령이요? 아니요,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네. 그냥 그 미래에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뭐 앞으로의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국정 과제는 무엇이냐, 네. 그런 것들을 물어보죠. 민생 어디 있어? 기다렸다 민생 누르는 그거. 그렇죠. 네. 1번은 경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갤럽이 깜깜이 기간에 조사했던 내용을 보고 있는 아니구나. 이건 투표 결과에 대한 갤럽이 거네요.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이네요. 메인 질문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귀하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순환 질문이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한강을 바라보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다 읽어드리죠. 서울에서 이거 또 하네? 와, 일주일 만에? 숫자의 습격. 네, 1,003명을 가지고 21대 대선에 투표한 1,003명을 대상으로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이재명 35%, 김문수 36%, 이준석 8%.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 46%, 김문수 34%, 이준석 8%. 갑자기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살짝만 볼게요. 네. 확실히 1,000명이 할 수 있는 걸 1,000명밖에 전국 1,000명이니까 오차는 큽니다. 충청권에서 이재명 45%, 김문수 37%, 이준석 4%. 충청에서 이준석 많이 보러 갔는데 4%밖에 안 나왔다고요. 네, 이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조사를 가지고 대전에서 지지율 몇 % 나와라고 하는 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호남에서 이재명 66%, 김문수 9%, 이준석 6%. 이건 저 확 틀리잖아요. 네, 틀려도. 전국 조사를 가지고 그 지역 떼놓고 보지 마라. 네, 18세에서 29세, 20대는 이재명 26%, 김문수 37%, 이준석 20%. 남녀를 합산해 놓으면 이 정도가 나오죠. 40대에서 이재명 58%, 김문수 26%, 이준석 1%. 그러네요. 이게 8만 명 출구조사와 1,000명 이 면접조사죠, 이거. 네. 예, 차이가 퀄 차이가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확 보이네요, 진짜. 예, 실제로는 40대는 70%가 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줬죠. 72%, 72.5% 정도. 진짜 이렇게 묻나요?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면 이거 저 번호별로 중하, 중상 이렇게 누르나요? 이건 전화 면접이니까. 말해줘야 되죠? 네, 말해줘야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신랑이 좀 붙겠네요. 그 선생님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아마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먹군 살주 그럼 어떻게 눌러야 돼요? 상담원을. 이거 번역기가 있어야 돼. 네. 이제 매뉴얼 있으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충청권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네.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럼, 케이스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여쭤보시라. 소득을 말씀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겠네요. 네. 생활 수준별 이 투표 관련된 이걸 보니까 대충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가장 높은 게 상 혹은 중상인가 봐요. 이 선택지가 상 혹은 중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이준석 의원의 득표율이 가장 높거든요.
12%. 예. 뭔가 이게 만족할 줄 아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준석을 찍었다는 거. 안빈낙도. 서초. 나 정도면 상이다. 그럼요. 아, 그런 거예요? 혹은 서초인 거야? 되게 다르죠. 이게 그 주관적 그 생활 그죠. 수준 인식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죠. 그래서 정말 심층조사하는 곳들은 그 심리적인 그거랑 실제 소득으로 파악한 거랑 따로 조사하고 막 이렇던데. 네, 원래 사회조사는 그 두 개를 다르게 받아서 이제 다른 변수로 분석을 하는데. 네.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수학 시간 같은 게 그 시간 끝날 때쯤이면 대충 이해하겠는데 결국은 저 첫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물어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다시 물어보게 되고 저는 영원히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성향별로 보수, 중도, 진보 체크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구분이 되잖아요. 과연 이거 실제 면접할 땐 상황이 어떨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정치 성향이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저는 보수 같습니다. 혹은 저는 중도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보수가 어떤 보수고 그 중도가 어떤 중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우리의 청취자 혹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1000명을 모아놓으면 꼭 진보보다 보수가 100명쯤 많이 들어간다. 표집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실제 분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영역인데 그 스스로를 내가 정말 나를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겸손한 자. 그죠. 라는 나 정도면은 진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자기 판단? 그 대선 심층 출구조사 아까 말씀하신 거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념 성향을 매우 보수적인 편, 중도적. 5점 척도요? 네, 진보적 5점 척도죠, 그죠? 네. 네, 진보적인 편, 매우 진보적 모름 이렇게 있네요. 와, 그건 정말 그거야말로 돈 더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예. 그 답을 3개를 할 걸 5개를 하라고 시켜놓는 거예요. 그 모든 출구조사 조사 대상에게 이 심층 조사도 다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중에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10분의 1. 8천 정도. 지금 보니까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네. 네. 그 페이지 맨 밑에 아마 뭐 써 있을 거예요. 네. 약 5,190명이라네요. 5,000명이구나. 네. 갤럽의 대선 이후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의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면 신선수 시장이 걱정하던 것이 여기에도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60%, 김문수 장관 17%. 선거일에 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26%, 김문수 장관 50%. 와, 이렇게 갈린다고요? 충격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참.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던 그 새벽 5시에 현상이 그러니까 내가 밤새 발생하고 중계를 하고 싶었다니까. 예. 12시 출근 확정이구만 안 돼. 근데 뭐 5년 뒤에는 지금 한 말 기억도 안 나요. 네.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표를 간만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결과표를 보면은 이제 재밌게 읽을 만한 지점들이 몇 개 있죠. 오차범위 벗어날 정도로 유의미한 수치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일단 뭐 이제 아까 출구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30대랑 40대에서 이제 크게 선이 갈리고 남성 10%대 여성 4% 더블 스코어니까 일부 2030 남성의 지지를 받았다 정도로 계속 좁혀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그룹이에요. 이게 직업군에도 너무 잘 갈려서 학생하고 사무직에서만 유의미한 후보를 했다. 네. 사실 그 투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투표구별 득표 데이터 보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기도 한데 이준석 후보 득표율 제일 높게 나온 투표구들을 이제 순서를 세워보면은 1등이 이제 용인 기흥의 선홍동 1투표소입니다. 저희 개표 구경 방송할 때 언급했던 곳이잖아요. 자, 그 개혁신당에게 비례표를 줬었던 저희는 지역들. 지금 네.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투표구 순위를 1등부터 48등까지 보고 있는데요. 1등은 용인시 기흥구 선홍동 1투표소인데 여긴 뭡니까? 여기가 그 동탄 바로 위고요. 동탄 바로 위. 네, 동탄하고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의 직원에 해당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준석 의원은 여기서 30%의 득표를 넘깁니다.
네. 전국 유일. 30%. 네, 여기 뭐 당일 투표고 선거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감안해도 네, 높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로열 투표구를 한 10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흥의 정왕 1동 이준석 의원이 29.5%를 득표했습니다. 여기는 한국공대가 있다고 적어주셨네요. 한국공대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무슨 뭐 특성화 원래 이렇게 불렀던 그 산업대였죠. 기술산업대였는데. 그 다음은 파주시 원롱면 28.9%. 와, 이게 되게 세상에 이런 일인 게. 얼마 전에 투표한 한국의 투표소들이에요. 이게 그 동단위보다 내려가야 돼요. 투표소 단위까지 가야 되는 게. 네. 여기 투표소 이름이 그 LG 디스플레이 기숙사 1동이거든요. 그럼 여긴 100% LG 디스플레이 직원들만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여러분 그럴 한번 가능성이 높죠.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그 다음 4등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이동 제4투표소고요. 28.7%를 득표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여기엔 또 뭐가 있냐? 삼성전자 앞이죠. 자, 다음은 5등은 야, 이건 진짜 네. 디사이퍼 진짜 독해 문제입니다. 이건 전문가의 그러네요. 독해가 꼭 필요합니다. 5등은 서울 성북의 안암동 제2투표소고 22.4%를 이준석 의원이 득표했습니다. 여긴 뭐다? 고대 앞이죠. 고대. 안암. 사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더 안 봐도 돼요. 재밌어요. 전 좀 더 볼래요. 경향성이 보이기 다음은 시작하고요. 유성구입니다. 네. 대전의 온천 2동 3투표소고 여기서 22.3%를 이준석이 득표했는데 여기는 카이스트다. 다음은 화성의 진안동 7투표소고 22.19%를 이준석 후보가 득표했고 여기는 병점의 삼성전자. 지금 20% 넘게 득표한 곳이 아직도 20곳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동네 이름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북현동, 사근동, 신촌동, 영통동. 이게 옆에 여기가 뭔지를 봐야 하네요. 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 한국공학대, LG디스플레이, 삼성, 고대, 카이스트, 삼성, 경북대, 한양대, 연세대, 아이고. 삼성전자, 경희대, 인하대, 카이스트. 야, 그리고 유일하게 튀는 곳이 이준석 씨가 살고 있는 상계동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 그 투표소 빼고는 다 열심히 팔아댔던 그 상계동. 아니, 정확히는 그 살고 계시지 않고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서 대통령 한번 나와야지. 네, 여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름난 대학교, 이름난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 이름난 대학교 친구들이 이 이름난 기업에 갈 것이잖아요. 높은 확률로. 그러면 블라인드에 있는 저 미친 자들이 네. 허상은 아니었던 셈이에요. 그런 거죠. 진짜 사람이었던 거지. 그들이 30%라는 숫자로 출몰하였다. 이야. 되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내 디스플레이를 이런 자식들이 만들고 있어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80%는 이준석 의원 안 찍었잖아요. 네, 그게 일단 저는 되게 국산 중요한 디스플레이 얘기고. 계속 쓰겠습니다. 네. 네. 그게 일단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그 저한테 이제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퍼소나를 그려보면은 저는 그 이전에 그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나 김문수 장관 지지자나 대중이에요. 되게 큰 그룹의 뭔가 하나로 그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힘든 여러 그룹들의 연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 지지자는 되게 선명합니다. 되게 선명하고 네. 저한테 이제 퍼소나를 그리라면은 블라인드에서 쪽팔리지 않은 이름을 달고 있는 남초회사 혹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2030 남성 중 일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봤던 그 멍청한 글 하나 있었어요. 내 직업을 안 알려주고 연애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 남성이 쓰신 글일 텐데. 네. 네. 이제부터 삼성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 블라인드 20% 확률로. 이 사회적 배경을 모르고 그 글을 읽죠? 그럼 교황이 쓴 글인 줄 압니다. 아무래도 교황은 몰래 놀러 나가고 싶어서. 두 가지 차원에서 곤란하겠죠. 연애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바티칸 블라인드에 쓴 글인가 싶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요새 많이 떠돌아다니는 2030 보수와 이유에 대한 많은 중년 남성들의 분석이 있잖아요. 그거랑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있네요. 다들
이 역차별 때문에 내가 부모 세대보다 이제 잘 나가지 못한다는, 내가 여성들보다 이제 빼앗긴 게 많다는 감각 때문에 얘네가 보수화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신 퍼소나는 남성 사회 안에서도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네. 제가 거듭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연령 성별로 2030 남성을 한 그룹으로 묶으면 안 된다라고 절대 안 돼요. 얘기 드리는 거고. 네.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에서는 계급적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그 집으면 쉬운 게 이게 진짜 해충방제 같은 게 저는 나쁜 뜻으로 말한 것인데 서식지가 분명해요. 서식지. 예. 출몰 패턴이 분명해요. 이거를 빼면은 논의나 타겟팅이 자꾸 공회전할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블라인드에서 계급놀이 하는 친구들이 부끄럽지 않은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끄럽지 않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쪽 위주로 F킬러를 들이대는 방식. 네, 진짜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문학의 언어를 막 우겨넣기도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40대지 않습니까? 저는 40대 시민들이 73%나 내란 진압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전 40대잖아요. 평생 40대들 만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당사자성 발언이기 진짜 때문에 40대만 할 수 있는 발언인데. 네, 정치에 관심도 없고 해석도 이상하게 하고 막 김민아 공화국 가봐요. 다들 멍청한 소리 해가지고 맨날 쫓겨나고 있어요. 김민아한테. 김민아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40대들이에요. 뭘 잘났다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내 나이 또래에 창업한 사장들 막 싫다고 말하는 어린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뒷담을 닦은 다음에 노빠예요. 국민자매당이에요. 이런 소리 하고 그런단 말이야.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니 이 상권대들이 20대 때부터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늙어가는 걸. 이 상권대들이 73%나 내란진압에 동조를 해? 이야. 신비한 일이도다. 나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저는 20대 남성 보면서도 마찬가지 생각 들어요. 20대 남성들이 보는 커뮤니티를 정말 많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 사람들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단 말입니다. 40대 남성도 어느 정도 커뮤니티에 영향받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20대 남성보다는 좀 적은 편이죠. 보내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네. 관련한 문화가 자기 주변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이 남성 4명 중에 1명은 여기에 저항을 하다니 이거 너무 높은 비율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거기에도 보여요. 주목해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말은 만들기 나름인데. 네. 예. 그래서 겁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0대 여성 10명 중 1명이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저에겐 가장 놀라운 게 사실 그거였는데요. 네, 그림을 좀 다채롭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그 4명 중 1명은 어떤 백신을 맞았는가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합시다. XSFM입니다. 어,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미디어의 이중성. 네. 건강관리하라고 한 다음에 맛있는 거 팝니다. 조정치 팝콘을 드실 때입니다. 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맛있는 조정치 팝콘입니다. 네. OTT에 새로운 시리즈가 올라올 때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삭의 아이콘 조정치 팝콘입니다. 조정치 팝콘입니다. 요새 저는 OTT 새로운 시리즈보다는 이제 영화관을 가기가 좀 워낙 어려워졌다 보니까 제가 보고 맞아요. 싶었던 그 영화가 OTT에 뜰 때를 기다려서 보게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직장인의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 팝콘이 중요하게 느껴져요. 매우 영화관 그렇습니다. 느낌을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앱을 통해서 영화관에서 직접 팝콘을 주문하면 비싸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지하게 영화관 팝콘보다 조정치 팝콘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물성 고구마 생크림이 듬뿍 들었으나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의 호박고구마 크림빵도 있습니다. 네. 간편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군고구마 말랭이도 있습니다. 3가지 종류, 거래 타선이 없는 조정치 라인업을 할인된 패키지를 지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액세스몰에서 확인해주세요. 호박고구마 크림빵을 또 렌즈에 돌려 먹어라라고 누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테스트해봤다가 네. 이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000와트 렌즈에는 그냥 돌리지 마시고요. 네. 바로 폭발하고요. 들어가면. 700와트에서는 5초에서 10초쯤을 권합니다. 안 그러면 용암이 됩니다. 네, 적당히 따뜻하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냥 고구마 아니라 생크림이 있기 때문에. 네, 조정치 팝콘과 고구마 생크림이 들어있는 크림빵 판매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포스트 모템 시간입니다. 대선에. 왜냐하면 대선은 가장 큰 여론조사, 가장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인 편이니까요. 4천억짜리. 네, 다양한 조사 결과들을 보았고 좀 전에는 이준석 의원의 득표율로 보는 아주 중요한 해충 방제 지점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결국 그 단어를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말이야. 참 더 적당한 말이 떠오르질 않아요. 왜냐면 자꾸 요즘 저는 그냥 좀 궁금해요. 요즘 자꾸 저 노회찬 의원의 명언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F킬러가 모기에 대한 압박은 아니지 않냐. 보복은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저도 이 퍼소나의 일부였고 뭐 지금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 왜 이럴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 가설들은 몇 개 있지만 네. 아무튼 제가, 조금 더 봐야 네. 되는 지점이긴 하죠. 네,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말씀하신 그 4명 중에 1명이랑 나머지 30%랑 굉장히 단절돼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같은 커뮤니티를 높은 확률로 볼 거고 같은 또래 문화 안에서 자라왔을 건데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모를까? 저는 그게 좀 20대 여성들보다 심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제가 여성 커뮤니티를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저는 남중고대 군대이기 때문에 네. 그 젊은 남성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구경해본 경험이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까먹었고 그때는 많이 다르긴 달랐겠습니다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떠드는데 그게 뭐 이상하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라고 해도 별로 지적 안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국 남성들은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견해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듣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냥. 예. 그 또래 동질감이 높은가? 저는 남성은 덜 그런 편이라고 오히려 느낄 때도 많아요. 4명 중에 1명은 아무튼 네. 이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네. 그 1위부터 5위까지 투표구를 이제 이름을 이준석 아까 얘기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삼성전자 있는 곳 한국공학대,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고려대, 카이스트. 네. 저기서 그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표를 많이 받은 데가 4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긴 곳도 있군요. 네. 그 이준석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대로 순서대로 했을 때랑 다른 거죠. 그 순서대로 했을 때 4개고요. 네. 상위 50개에서도 4개예요. 전체 투표소가 14,000개 좀 넘는데 네.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표를 많이 받은 게 5개거든요. 야, 이게 그렇다면 이런 거죠. 구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투표소를 다 털었을 때 이준석이 이재명을 딱 5곳에서 이겼다. 4곳에서 이겼다. 네. 이게 뭐 그 4개 말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대구 범어동인데 여기는 그 김문수 후보가 80% 넘게 받은 네, 그건 이해됩니다. 네, 20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네, 케이스가 좀 다르고. 근데 이제 관악구 대학동도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남초 지역이고 여기가 서울대잖아요. 네, 제가 남학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대학동이 그 전 고시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대 입구나 낙성대 쪽보다는 자취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치안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남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가죠. 그 PC방 말은 녹두거리 쪽을 네네네, 녹두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요. 대학동이에요. 그래요. 왜 익숙한가 했더니 제가 남자군요. 예. 용산 남영동도 되게 강한 남초 지역인데 그렇습니까? 네, 여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튼 근데 단순히 남초 지역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많은 곳에서도. 네. 아까 이제 뭐 그 LG 디스플레이 기숙사 얘기했는데 거기는 되게 특이해요. 그 전국에서 남녀성비가 가장 크게 틀어져 있는 곳인데 남초. 네. 1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5,280명 대 여성 2,800명이거든요. 1.88 대 1인데 최고 남초. 네, 최고 남초고 LG 이노텍이라는 특정한 회사가 있는 기숙사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는 윤석 후보가 득표를 많이 했지만 똑같이 남초에서는 많이 못한 데도 있고 그렇게 잘 안 나온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초가 아주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남초가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절대적인 변수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러면 남초 플러스 계급이네요. 네. 어떤 남자가 모여 있는가의 문제네요. 네, 저는 그 지점을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가 헛돌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 계급도 건조한 드라이한 단어가 아닌 게 계급 의식을 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제 계급이 높은 곳이 바티칸이 아니라 네. 계급 나. 네. 그렇죠. 높은 계급은 나임. 이 마음을 가지고 그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죠. MBTI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네, 나는 INTJ처럼 행동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네.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그 이준석 후보 지지자가 모여 있다라는 사실하고 특정 지역이 혹은 특정 연령대가 이준석 지지자의 모임이다, 동네다라는 건 서로 다른 개념이죠. 이게 두 개를 되게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 표는 좀 더 이것도 갤럽이죠? 네. 갤럽 결과 중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질문이죠. 투표를 좀 더 제너럴한 질문입니다. 투표를 언제 결정했는가? 네.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것은 투표일 기준 며칠 전 혹은 얼마 전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 질문들은 이제 좀 더 선거 실무자 하시는 분들한테 혹은 이제 주변에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의미가 좀 있는 자료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투표할 후보를 누구인지 결정했다고 답한 분들 중에 88%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다고 했고 55%가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고 했고 39%가 이준석 후보를 찍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55%는 왜곡이 심한 게 경선이 시작할 때부터 김문수를 지지했다는 건데. 지지를 했다죠. 네, 거참. 네네네. 밭을 가시려는 분들이나 정당한테는 의미가 있는 게 뭐 사람이 365일 선거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제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투표를 한 달보다 이전에 결정하는 사람 비율이 3분의 2예요.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에 영향이 미치기 전에. 지금의 질문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게 언제냐라는 거. 굳은 표에 대한 얘기겠죠. 굳은 표. 네. 그렇죠. 이게 저는 시즈널 장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홍보를 별로 안 해도 초도 물량의 80%는 그냥 빠집니다. 이미 나가죠. 광고하는데 그 많은 돈을 왜 쓰느냐? 마지막 20%를 털어내려고 씁니다. 그럼 그 마지막 20%를 털어내려고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써서 광고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돼서 세금이 세져요. 빨리 털어야 돼요. 예. 마지막 물량은 안 털려요.
막판까지 부동층이 되는 사람들 흔드는 데에 주로 돈이 다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흔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하는 조사인 거네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치에선 스윙보터라고 부르니까 네.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크죠. 뭐 이거는 통념하고 비슷해요.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일찍 결정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좀 더 이제 선거에 가까워서 결정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건 정말 그래요. 전 주변에 이번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누구 뽑을 거야? 나 아직 못 정했어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네.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저는 그런 말을 거의 안 들어봐. 그게 내가 40대라서 그런가? 아직 안 정했어라고 누가 말하면 전 되게 신기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그렇긴 했었는데.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했냐, 너는. 그들의 고민은 어디서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고민하는지는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하죠. 닌 문맹임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 40대적 특성인가? 20대는 이제 41%가 일주일 이내 결정했다라고 답을 했으니까. 정말 맞아요. 네, 저는 이건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근데 20대의 40%는 한 주일 이내에 결정했다. 토론까지 다 보고. 네. 토론을 다 보고. 이게 이제 투표표 결정에 어떤 채널,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를 받느냐,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있는데. 자, 다음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 같은 거 샀을 때 산 다음에 서베이 오죠. 어디서 보고 클릭하셨습니까? 지인 추천. 예. 인터넷 광고. 네. 검색 누르면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구글, 빙 이렇게 또 뜨고 그런 것처럼. 빙을 쓴다고요? 어디서 보고 왔습니까?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사용 빈도에서 한국에서 빙이 다음을 이겼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나 놀라워. 다음 너무 슬프다. 자꾸 빙으로 검색이 자동 돌아가는 에러가 있던데 그것 그거는 때문일까? 그것 때문이야. 독점에 의한 폐해야. 그러니까 컴퓨터 새로 샀다가 그러니까요. LG가 크롬인 줄 알고 열었다가 네. 빙 떠가지고 자꾸 저걸 거기로 끌어가요. 크롬을 다운받기 위한 발사대 아닌가요? 예. 야, 다음이 알타비스타의 전철을 밟고 있어요, 지금. 야후와. 자,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뭘 보고 이거를 찍게 됐냐, 네. 어디서 본 걸로 찍게 되었느냐, 그럼 뭐 사람들이 뭐 트위터요, 뭐 전국 노래자랑이요,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머니요. 그렇죠. 봤더니, 3명의 후보를 놓고 조사한 걸 보면, 3명의 후보 모두 투표 결정 시에 참고한 정보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세 후보 다 TV토론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40%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 찍었다고 하신 분들 중에 김문수 후보는 찍었다고 하신 분들 중에 47%. 이게 더 이상하네. 난 김문수 토론하는 거 보고 47%나 찍었다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죠. 네.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 보고 찍었다고 하시는 분이 80%. 근데 이 숫자에 80%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소장이 칠해놓은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 갤럽에서 칠해주신 거예요. 갤럽이 칠해. 네, 갤럽이 칠해줬어요. 아, 그럼 갤럽의 소리 없는 외침이네. 야, 이 새끼들 봐. 정신 차려. 80%가 TV 토론을 보고 이준석을 찍었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이제 리마커버한 숫자이기 때문에 찍어놓으신 건데. 오차범위 밖. 에브노멀. 네. 네. 그래도 여전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되게 재밌다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재밌었는데. TV 토론이라는 게 네.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뭔가 많이 본다. 네, 답변을 줄만한 주제인가? 그러게요. 그 기사들은 오히려 막 TV 토론 무용론 막 이런 것들 위주로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적어도 이준석의 그 망발을 보고 TV 토론 무용론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건 이준석을 뽑지 않은데 TV 토론에 영향을 미쳤다가 80%인 게 아니라 네. 뽑은데 80%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액션이 누군가에게 소구한 거예요. 소구한 거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전제는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투표에 대한 조사가 생각보다 되게 사회적 바람직한 편향, 그러니까 소셜 디자이러빌리티라고. 소셜 디자이러빌리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바람직한 대답이지라고 생각하는. 다들 가오를 챙긴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가 이전에 맞는 답이 뭐지 같은 외부의 판단 기준에 한번 흔들리고 보는 한국 사람들 패턴. 네, 마치 내가 보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트위터 기반의 페미니스트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나 지금 테스트 당하나?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그 친구들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어떻게 how dare고 거의 어떻게 나한테 보수라고 할 수가 있어. 네. 아, 그런 성별을 것보다는- 정하고 싶지만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쵸. 이런 그런 것보다는 그 공중파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 인터뷰 가서 이제 후보들 누구 뽑으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공약하고 이제 토론은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혼 없는. 네, 아. 그 방식이에요. 그게 네. 이제 그 사회적 바람직한 편향. 그럼 그거에 더 가깝네요. 건강 검진할 때 점심 먹고 이따 깠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그거랑은 또 달라. 아니에요. 제가 자꾸 나쁜 예시만 들고 아니, 있거든요. 안 닦았는데 그 닦았다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사람 있던데. 닦는 편이에요. 라고 그렇죠. 그 얘기는 오늘은 안 닦았다는 얘기. 그렇죠. 닦는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안 했어요. 아무튼 네. 이게 그러니까 평생 이제 그 민정당을 찍어오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어서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도덕적인 후보를 뽑아야 되니까 네. 라고 대답한다던가 그 이준석 사랑단이 이제 이준석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최고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서 라고 대답한다던가 저는 뭐 이제 그런 영향도 이 그 설문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준석 투표자의 80%가 토론을 보고 투표를 결정했다는 수치는 이제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사실 그 한국 선거의 TV 토론이라는 게 누군가가 이기고 승패가 이렇게 땅땅땅 결정되는 그런 포맷이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는 이제 자유 발언으로 쓰고 누군가는 이제 네거티브로 쓰고 누군가는 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쓰고 누군가는 의도치 않게 이제 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의 장인데 유시민 작가가 뭐 되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토론에 대한 얘기에서 그 토론에서 결국 남는 건 태도다라는 얘기를 이번에도 아마 하셨을 텐데 하셨는데 애티튜드. 네. 그 저는 이 지점에서 되게 동의하고요. 네. 공보나 매체나 유세를 보고 결정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10% 이하인 거는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낮네요. 선거 유세. 선거 공고 벽보가 이재명 4%, 김문수 5%, 이준석 11% 또 여긴 또 높네. 네. 게다가 이번에 유세다운 유세를 한 정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네. 이재명 대통령 캠프 쪽에 선거 유세는 10% 이렇게 높게 나온 것도 의미가 있죠. 셋 중에 제일 높죠. 예, 신문방송보도 31%, 선거 유세 10%. 게다가 신문방송보도가 31%가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방송 현대 한국 언론의 가장 그러니까 사이즈에 비해 가장 핍박받은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 찍은 사람이 이 정도다. 이건 무슨 소리다? 핍박받는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이 정도다. 라는 의미이고 이준석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내일 이 시간에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을 떠들었는데 이준석이 30분이면 어떡해?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50분을 떠드는데 한 30분은 극우 얘기하겠죠, 또 신선 소장. 예. 기독 애호가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을 한 번 더 남들 안 하는 것 위주로 분석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